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올리버 에디슨이라는 위대한 시스템 빌더가 어떻게 제중원을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시켰는지 그 장대한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료 선교가 한 명의 개척자로부터 시작해 헌신적인 돌봄을 거쳐 마침내 스스로 인재를 키워내는 시스템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았죠. 오늘은 이와 똑같은 발전의 과정을 교육의 현장에서, 특히 이 땅의 딸들을 위한 여성 교육의 역사 속에서 발견해 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던 그 작은 학교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메리 스크랜턴과 그녀가 세운 이 화학당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19세기 말 조선의 안방,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시 여성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삼종지도 라는 유교적 관념이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시집가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성에게는 독립적인 인격이나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사상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대를 이었다며 온 동네가 잔치를 벌였지만 딸이 태어나면 섭섭이라 불리거나 심지어 내다버려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딸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집안의 재산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어리석은 짓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땅에 한 명의 미국인 여성이 도착합니다. 1885년 그녀의 나이 54살, 남편과 사별한 과부 메리 스크랜턴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모험심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선교사였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함께 왔지만 아들에게 의지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뚜렷하고도 당시로서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소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겠다.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녀는 서울 정동에 집 한 채를 사들여 교실을 꾸미고 학생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도 차가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도록 단 한 명의 학생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만나는 부모들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계집애에게 글은 가르쳐 무엇하며 서양 귀신에게 딸을 맡겼다가 미국의 종으로 팔려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의심과 냉대 그리고 조롱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텅 빈 교실을 홀로 지키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막막했을까요? 그러던 1886년 5월 31일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고관의 부인이, 정확히는 그의 소실, 즉 첩이었던 한 여인이 스크랜턴 부인을 몰래 찾아와 자신의 딸을 첫 번째 학생으로 맡긴 것입니다. 정실 부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녀는 자신의 딸만큼은 다르게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뒤 스크랜턴 부인은 길거리에서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던 한 고아 소녀를 발견합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해 머리카락에는 곰팡이까지 피어있던 아이. 그녀는 그 아이를 데려와 깨끗이 씻기고 따뜻한 밥을 먹이고 자신의 두 번째 학생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화학당의 시작은 이처럼 당대 사회가 가장 주목하지 않았던, 가장 변두리에 있던 두 소녀였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첩의 딸과 고아를 데리고 무슨 학교냐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크랜턴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이곳은 학교입니다. 학생이 열악한 환경에서 왔다고 해서 그 아이의 미래까지 열악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이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그녀의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영혼들에게 이름을 찾아주고 미래를 선물하며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속삭여주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작은 학교의 소문은 곧 궁궐의 명성황후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총명하고 개화된 군주였던 명성황후는 한 미국인 부인이 자신의 사제를 털어 조선의 딸들을 위해 학교를 열었다는 소식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1887년 고종 황제를 통해 이 학교의 공식적인 이름을 하사합니다. 바로 이화학당, 리화학당, 백꽃학당이라는 뜻입니다. 순백의 백꽃처럼 이 땅의 여성들이 깨끗하고 참되며 아름다운 인재로 자라나라는 왕실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화라는 이름은 외부의 모든 편견과 공격으로부터 이 작은 학교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이화학당에서 스크랜턴은 단순히 읽고 쓰는 법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위생과 유리법, 바느질을 가르쳐 한 명의 온전한 생활인으로 설 수 있게 했고 성경을 통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자존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화학당은 지식의 전당이기 이전에 인간을 만드는 사랑의 공장이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이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던 그 외롭고 작았던 학교. 그 작은 씨앗은 140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라는 거대한 숲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양화진이 아닌 아들과 함께 다른 곳에 묻혔지만 그녀가 심은 이화라는 정신은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의 마음에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이 이처럼 위대한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가지를 쳐서 거목으로 키워낸 이들은 바로 그녀의 뒤를 이은 후배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화학당을 명실상부한 근대 교육기관으로 그리고 마침내 대학으로 발전시킨 위대한 정원사들 룰루 프라이와 자네트 월터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